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오웬을 괴롭힌 지독한 근육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계속해서 예전 선수들을 괴롭혔던 부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 잉글랜드에 계셨으니까 제가 또 잉글랜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으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탈 수 있겠지만,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마이클 오웬인데, 이 선수가 사실 19살 이후로 한 번도 몸이 100%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축구 선수들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많이 아픈 거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릴 때 굉장한 활약을 보인 이후에 이제 한창인 20대에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 선수는 보면 특히 이제 허벅지나 뭐 종아리 이제 근육 부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19세 때 이미 햄스트링 부상으로 5개월을 결장했는데 19살 선수가 햄스트링을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가 드문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19살 정도면 거의 성인 수준의 플레이를 하고 네. 실제로도 오웬 선수가 이제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 네. 또 국가대표까지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과 이제 종아리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이 선수가 정말 빠르잖아요. 이렇게 네. 가만히 있다가 공을 차면 팍 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이런 플레이 스타일도 근육 부상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포지션에 따라서 공격수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잉 스타일 중에 이제 스프린터들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종아리나 특히 햄스트링 근육에 손상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워낙 근육 부상이 이제 지긋지긋했는지 인터뷰를 은퇴하고 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자신의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아버지가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아버지도 근육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제가 읽은 스포츠 의학 논문이나 이런 근육 부상에 관련된 걸 보면 네. 유전적이다라고 한 그런 어떤 연구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유전병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 걸리면 반성 유전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DNA 지도를 보긴 하는데 근육까지 그렇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바는 없는 건가요? 네,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많이 다친 것과 오웬이 많이 다친 것과는 같이 다쳤다는 사실 빼고는 사실 연결고리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 보고 사실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괴롭힌 부상이 나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근육도 닮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버지의 훈련법을 오웬이 잘못 따라한 거죠. 훈련법이 잘못되면 같이 다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육이 닮을 수는 없다. 네. 아버지가 근육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예방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안 다쳤을 수도 있죠. 오히려 네. 아버지가 근육 부상으로 고생하는 거 봤으니 근육 부상을 예방하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 그렇죠. 텐데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죠. 뭐 좀 근거는 없는 일이다. 근거가 없죠. 네. 전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재밌을 줄 알고 이게 좀 될 줄 알았는데 없었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2년에 이제 부상을 크게 당한 이후로 6년 동안 20번이 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근육 부상이 이렇게 잦았던 거는 다 낫기 전에 뛰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선수가 근육이 특별히 예민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네. 아마 그때는 재활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이런 부분들이 재발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근육 부상에 대해서 좀 경시하거나 수술하는 부상이 아니니까 그냥 뭐 방치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통증이 없으면 또 뛰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또 재발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뛴 클럽들을 보면 뭐 리버풀이라든가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뉴캐슬이라든가 그래도 다 큰 구단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그 당시로 보면 좋았지만 지금처럼 근육 부상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몸 상태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이런 어떤 개념이나 재발 후에 재발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충분한 어떤 컨디셔닝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펍에 가서 맥주 마시고 2000년 초반에도요. 네, 그랬었죠. 네. 뭐 루니 선수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 최근에도 술 마신 그런 보도 같은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루니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근육 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몸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관리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떤 재발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크지 않고 통증 없이 어느 정도 뛸 수 있으면 경기에 내보내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오는 악순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증을 느낄 수는 없지만 조직에나 보면 뭐 살짝 같은 게 상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뛰었을 때는 다시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뭐 그런 말씀도 맞지만 이제 덜 나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다 낫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기에 뛸 만큼 컨디셔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데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통증만 끝나고 아프지 않은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컨디션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뛰면 더 다칠 확률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특히 한 번 다친 근육은 재발할 확률들이 이제 굉장히 더 많고 네. 또 더 오래 가니까 딱 오원 선수가 수차례 이제 같은 부위 혹은 번갈아 가면서 다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재발성 근육 부상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원 선수를 참 좋아하기도 했고 이 경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쉬워졌는데 그렇다면 물론 만약은 없는 거지만 오원 선수가 지금 같은 환경에서 지금 같은 의료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팀 환경에서 뛰었다면 조금 더 많이 뛰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메시가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이제 기량이 출중했기 때문에 절정을 좀 더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지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근육 부상은 계속해서 더 다칠 수는 있지만 한 번 부상당했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모든 B클럽들이나 뭐 K리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육 부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 그 부위가 빨리 낫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인 어떤 개념들, 예방적인 훈련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박사님은 직접 뭐 진단도 하시고 재활도 선수들을 돕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친 선수들한테 박사님이 실제적으로 해주시는 조언은 뭐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해주는 조언. 네. 어떻게 해라. 뭐 집에 가도 예를 들어 무리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뭐 젊은 선수들한테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근력 강화, 특히 이 신장성 운동에 대한 우리 엑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30대 이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아리 근육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출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근육이 피로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관리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몸 관리는 뭐 박사님 같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관리를 잘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본인의 몸은 누가 이제 지도를 하고 코칭을 하고 관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몸에 대해서 어떤 그 적응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여러 좋은 어떤 실행 방안들을 체득하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본인밖에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웠을 때 박사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들으면 되는 거군요. 하다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네. 안 되면 네. 찾아오면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시면 안 되고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원 선수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더 길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맞습니다. 아쉬움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들은 대로 아프시면 뛰지 말고 그리고 근육 부상은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박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